안녕하세요. 대기만성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심리 관련 인생책을 함께 읽어보는 독서 모임을 소개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소수이지만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리나 특히 자존감과 관련 있는 책 내용이다 보니까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은 유튜브에도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떠올라서 이렇게 영상을 오랜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유튜브에 두 가지 컨셉으로 영상을 업로드해 볼 생각인데, 하나는 자수성가 고군분투기라고 해서 6년 동안 책을 읽고 경험하면서 배워갔던 것들을 남기는 시리즈고, 하나는 심리, 돈, 회사, 무자본 창업, 건강, 사랑, 이렇게 제가 책 보면서 배웠던 각 영역들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오늘처럼 하나씩 업로드 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면서 갑자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사과를 하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 본성은 일단 항상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이제 변명의 말이 함께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해. 그런데 사실 너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미안함과 나의 변명을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심리적으로 상대방은 앞에 이야기한 나의 사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면 왜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100% 나 혼자 잘못을 한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박수도 같이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실은 쌍방과실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50%는 미안한 마음과 50%는 억울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할 때 50%의 미안함을 전달하고 나머지 50%의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심리적인 역행을 해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미안함을 전달할 때는 100% 그 부분만 전달한다 라고 기억하고 실천합니다. 이때 상대가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그래 너 진짜 그거 잘못된 거야, 알아야 돼, 너 나 되게 열받았었어 라면서 막 내 변명 욕구를 자극할 수가 있어. 그러면 속에서 막 이제 천불이 나면서 너는 잘못한 거 없는 줄 알아? 또 막 이러고 싶은데 꾹 참고 100% 사과만 하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100% 미안함만 줘야지만 상대방이 나의 50% 억울한 부분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사실 나머지 억울한 50%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상대에게 나의 잘못과 미안함을 100%로 전달하는 것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근데 이런 부분은 나도 잘못했던 것 같아. 나도 미안해. 라고 하면서 나의 억울한 50%를 돌려주게 될 거예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상대가 순간적으로 나한테 불난집에 부채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분명히 집에 돌아가서 혹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상대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은 좀 억울했을 텐데, 나한테 그래도 100% 미안하다고 전달을 해줬네. 근데 내가 그때 너무 내 입장만 이야기했었구나. 미안하다.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나의 50%를 결국 상대가 채워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존감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일으켜 세워준 다음에 일으켜 세워줘서 고맙지 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내가 알아서 일어났는데 상대는 마치 자기가 일으켜 세워줬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미안함을 깨닫고 전달하려고 결심을 했듯이 상대도 결국엔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설사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 몫을 상대방에게 줘야 됩니다. 내가 미안함과 동시에 상대의 잘못까지도 이야기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이는 상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는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심리 상태에 놓여지게 돼요. 내가 정말 잘못을 했고 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상대가 모르는 내 억울한 부분, 변명은 과감히 포기하고 잘못과 사과에만 100% 집중해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몰라보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